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노인의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정부의 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노인 연령 상향 국민 여론을 조사했는데요. 찬성이 59.9%, 반대는 41%였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면 청년이시죠?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르신들께 죄송한 이유는 노인이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을 우리 사회가 부담스러워하는 인식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한 만화가가 예전에 어르신들 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가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인데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비용으로만 여긴다면 자신의 남은 인생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것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협박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2019년 1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겁고 생생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냅니다. 그 계약이 끝나서요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내라는 미국, 명분 없는 증액은 없다는 우리 정부가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양측의 입장은 뭐고 이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묘수는 없는 건지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처음 다뤄서요. 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또 우리가 언제부터 매년 얼마의 돈을 집행하고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다른 나라의 자국군을 파견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하고 소위 말하는 주둔군 지휘협정을 맺게 되거든요. 네. 이걸 굳이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면 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에 와 있을 때 소파 협정은 체결이 됐고요. 네. 그 소파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시설하고 구역,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는 우리 한국이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운용과 경비는 미군이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운용과 경비에 그렇죠. 대한 비용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구역은 제공은 해줬는데 시설은 하나도 이제 우리가 지어준 건 없었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이제 어려움이 겪어졌는데 그래서 1987년에 일본하고는 먼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독일은 먼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냈고요. 한국도 이제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이제 인식이 또 높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협상을 벌였죠. 그렇게 해서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일정 부분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그때 당시에 냈을 때는 1,000억 조금 넘었을 거고요. 작년도에 9,600억을 냈으니까 한 27, 8년이 지나오면서 한 9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에게 안보를 보장해 주는 대신 우리가 거기에 드는 경비를 내주는 거고요. 근데 미군이 운용에 대한 경비는 본인들이 이제 지불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일정 부분은 이제 네. 우리가 제공하는 거 전체 비용을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군사 시설 건설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주한미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군무원들,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네. 좀 근로자들 그분들 이제 봉급 주는 게 있어요. 그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군수 지원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탄약을 저장해서 이것이 이제 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일종의 군수 이제 지원비인데 이것이 비율이 40%, 20%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9,600억인데 이 정도 되면 아마 전체 주한 미군 여기 주둔비의 반 조금 안 되거나 그렇구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다 내놔라 이런 상황이죠. 다 내놔라. 지금 그렇죠. 절반 정도니까. 네, 지금 절반 정도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죠. 시절에 공약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 이 정도였죠.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요. 말씀 제가 딱 들어도 일단 절반 내던 걸 다 내라 하면 당연히 내는 사람은 부담이 가겠죠. 다음 협상 날짜도 지금 못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10차례 협상을 했는데도 현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사실상 작년 3월 달부터 10번이나 이제 협상을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적용되는 것이 원래 계획된 대로라고 하면 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통해 가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건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적용될 것을 작년도에 10번에 걸쳐서 협상을 치렀는데 이 협상에 대해서 아직 타결이 안 된 거죠. 그 타결이 안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2014년부터 매년 보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 2% 내외로 이렇게 정액해 왔는데 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내겠다. 이게 이제 10번에 걸쳐서 이제 협상이 해왔던 거고요. 네. 마지막 10번째에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 5년을 이제 적용 대상 기간이 5년인데 2019, 20, 21, 22, 23 이렇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1년 단위로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5년에서 1년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하느냐. 5년 단위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하면 지금도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상당히 서로가 피곤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오니 안 오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금액과 이제 적용 대상되는 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건 왠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미국이 더 달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무턱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그렇고 또 워낙 이제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은 동맹을 갖다가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동맹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해서만 지금 삐그덕거리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나토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네, 뭐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에서 철군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나긴 했지만 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14,000명이 있는데 이거 18개월에 탈레반하고 협상해서 철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내는 거 이거 껌값인데 이거 뭘 못 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소요 충족행위거든요. 이런 거 필요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총액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총 얼마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2배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소요 충족형으로 우리 한국이 처음에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1991년도에. 네. 우리는 총액의 개념이고 일본은 항목별로 그 금액을 책정했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는 소요 충족형이 맞아요. 네.
이런 항목 이런 항목들이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1991년도 상황에서 만일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소요 충족형으로 가면 그때 당시에 몇 천억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일본하고 전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처럼 소요 충족형으로 가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한국도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소요 충족형으로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되고 소요 충족형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원했던 거 우리가 다 들어주는 결과가 되니까 소요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네. 방위비 분담금이 일본처럼 이렇게 협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협상이라는 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군사 전문가이신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일단 소요 충족형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만으로 근데 다 해결이 됩니까? 이거 연수 5년이었던 거 1년으로 가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가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미국이 왜 1년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네. 초점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에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적용될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내년도부터 적용될 협상에 대해서는 이걸 좀 대폭 올리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하고 독일이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 해야 돼요. 그럼 네.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 같이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한국, 일본, 독일 여기에서 똑같이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한꺼번에 좀 세 나라에 대해서 다 올리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5년 단위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안 되면 3년이라도 하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건 빌리온이잖아요. 빌리온. 그러니까 네. 10억 달러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빌리온을 충족시켜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얻고 그리고 이제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하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지막 협상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듣니까 꼭 월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같은데 갱신 계약도 이렇게 좀 너무 짧고요. 아무래도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편에서 생각하게 되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 주도가 한반도에 끼치는 그 영향과 상징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쪽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쪽이 원하는 대로 하면 2배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네.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요 10번에 걸쳐서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담을 했거든요. 10번에 걸쳐서 회담을 하면서 계속 줄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 잘했다라고 봐야죠. 맨 처음에 이제 2배를 얘기하다가 1조 5천억 얘기하다가 1조 3,500억 얘기하다가 네. 지금은 빌리온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1조 3천억 정도 되나요? 1조 1,3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1조 1,300억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 9,600억인데 이거 1조 원을 안 넘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9,999억하고 1조 1,300억하고 여기에 이제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분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15%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2배를 내라고 그랬다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협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좀 뭘 좀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최소한으로 내린 빌리온을 주되 대신에 이제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 네. 이 문제가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잠수함이 KDX 잠수함에 3,000톤급 이상으로 해서
이걸 지금 디젤 엔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디젤 엔진은 소음이 크거든요. 이제 지금 북한이 2,500톤급 잠수함에다가 SLBM 실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추적해 가려고 하면 결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국방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를 연계시키는 것보다 이걸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굳이 경제적으로 연계시킨다라고 하면 자동차 관세 문제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오늘 신문에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개성공단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 쪽 안보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연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오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이야기 재언을 좀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를 주고 말고 몇 년도를 하고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할 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경제적 군사적 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저보다 더 요약을 잘하셨어요. 배우는 입장인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요약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네. 이러한 주장도 있어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위원장이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에게 주는 돈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최대 94%까지는 한국으로 환원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네, 국방백서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이건 팩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제 이게 군사시설 네. 그거 건설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 군무원 군속들요. 세 번째가 이제 그 군수 지원이거든요. 이게 각각 40%, 20% 돼 있는데 이 중에 현금으로 미국한테 이제 직접 주는 돈은 네. 이 설계비하고 그리고 이제 감리비 이것만 이제 현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물로 나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시설 뭐 짓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고 하는 거 모두 다 우리 한국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군무원들 봉급받는 거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그분들이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4%가 환원된다는 것은 다시 그 말씀드리면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한 팩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면 9,400억 원은 한국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것만 미군으로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 쓰는 돈, 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한국 기업, 네. 한국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라고. 다 원화로 가거나 현물로 그렇겠네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군 뭐 철수 이런 얘기할 때 그 지역 분들이 지역 경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었군요. 자, 그러면 가정을 좀 해볼게요. 네. 시장님. 예. 트럼프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좀 통통 튀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협상이 안 되면 뭐 어떻게 좀 파토를 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협상가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워낙 강하신 분이죠. 네. 남의 나라 대통령을 폄하할 수는 없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이 워낙 확고한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협상가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하고 딜하는 것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진짜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야 2배 내라고 그랬는데 왜 이리 줄어들어서 계속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참 고민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네. 입장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에 이걸 가지고 자동차 관세하고 연계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2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걸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제 거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계성 여부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빌리언이 얘기했기 때문에 부담은 좀 되지만 주면서 대신에 우리도 받아오는 그런 현명한 협상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금 12월에 10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수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효수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